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 하나의 수입차 브랜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규어라는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규어는 제 기억으로 약 8년에서 10년 전까지는 제규어 XE, XF, XJ까지 매력적인 세단들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SUV가 대세가 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F페이스와 E페이스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F타입이라는 제규어를 상징하는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로망으로 삼아봤을 만한 매력적인 쿠페와 컨버터블까지 갖춘 브랜드였고, 전 세계 250대 한정판 모델인 F타입 프로젝트 7 등을 국내에 선보이며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또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에 순수 전기차인 iPace를 출시하며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듯 했습니다. 내연기관 풀 라인업의 순수 전기차까지 그때 당시 제규어는 정말 멋진 브랜드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제규어의 황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신차가 근 10년간 출시되지 않았고, 중간중간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긴 했었지만 워낙 경쟁 모델들의 신차 출시 주기가 빨라졌고 시장의 흐름도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제규어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실 신차가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이자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신차를 몇 년 동안 출시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해당 브랜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에 따라 판매량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규어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브랜드 총 판매 대수가 무려 10대입니다. 스포츠카인 F타입이 6대, F페이스가 4대였습니다. 3억에서 10억까지 호가하는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보다도 현저히 낮은 판매량인데요. 이 정도면 판매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센터의 활성화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 센터 규모가 축소되고, 또 그러면 고객들의 불만은 늘어나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나빠지면서 다시는 안 산다, 제규어 사면 안 된다 라는 이미지가 굳혀져서 결국에는 또 구입을 하지 않아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규어는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에서 제규어 간판을 모두 제거한 상태이며 전시장에서도 더 이상 제규어 모델들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크라이슬러 지프가 한 공간에서 같이 전시하고 판매되다 크라이슬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지프 단독 쇼룸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수순입니다.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이 아니라 랜드로버 단독 매장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제규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규어 측에 따르면 철수가 아니라 전동화의 전환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철수했다가 재정비 후에 모두 전기차로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겠어 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제규어 브랜드의 모든 내연기관은 단종시킨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차 2종에서 3종을 출시하겠다고 리뉴얼된 브랜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규어가 제시한 새로운 브랜드 계획은 소형 SUV 1종과 대형 SUV 1종, 그리고 XJ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기차 세단 1종을 출시 예정이며, 판테라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Pace는 그때까지 남겨둔다고 하네요. 다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규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전기차들의 가격입니다. 제규어는 순수 전기 소형 SUV의 가격을 8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순수 전기 대형 SUV의 경우 3억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의 영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그 어떤 소비자가 제규어와 벤틀리를 동등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볼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행거리와 충전 효율, 그리고 자율주행의 완성도와 OTA,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졌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규어가 이런 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3억 원에 그냥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일단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 차를 사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두 브랜드는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랜드로버 오너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좀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브랜드로 랜드로버가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멀리 봤을 땐 분명히 잘된 일이고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랜드로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랜드로버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상황은 정말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판매 부진과 적자를 겪던 딜러십 중 하나인 선진모터스는 제규어 랜드로버 더 이상 못 팔겠다, 이렇게 딜러권을 스스로 반납했고요. C&D 모터스와도 제규어 랜드로버는 마찰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요, 신형 레인지로버와 디펜더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 신차가 쭉쭉 공급이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과거 랜드로버의 황금기를 재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금 랜드로버의 부흥기를 이끈 1등 공시는 무려 2억 원이 훌쩍 넘는 신형 레인지로버인데요. 2억 원이 넘음에도 랜드로버의 판매량 1위를 맡고 있고요. 수입차 브랜드 대형 및 풀사이즈 SUV 모델 중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량 2위는 디펜더, 3위는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도 디펜더를 구입했으니 일조한 상황인데요. 판매량 상위를 맡고 있는 모델들이 모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SUV들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저도 디펜더를 구매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모델은 할인이 거의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딜러사에 큰 마진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디펜더 구입할 때 할인이 없었고, 제 주변에서도 디펜더 견적 넣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할인이 아예 없거나 할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독일 3사에 비해서는 완전히 적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대부분의 랜드로버 딜러십을 가진 회사들이 순손익과 영업이익에서 큰 흑자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흐름상 딱 이 타이밍에 제규어가 철수를 하고 랜드로버 단독 브랜드로 운영하는 게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더더욱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이렇듯 같은 그룹 내에 있었지만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력적인 신차의 유무라고 보는데요. 근 8년 이상 신차가 없었던 제규어와 달리 75년 만에 2세대 풀체인지를 내놓은 디펜더와 신형 레인지로버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 근 3년간 매년 한 대씩 매력적인 신모델을 출시한 랜드로버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양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랜드로버가 다시 한번 맞이한 황금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차량 품질에 대한 이슈를 줄이고요. 이슈가 만약 생기더라도 빠르게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해주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랜드로버는 더더욱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디펜더를 구입하면서요, 잔고장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랜드로버와 레인지로버를 구매하길 원하는 지인들이 진짜 많은데요.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10명이 구입할 수 있는 캐파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1명만 구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랜드로버가 정말 한국 시장에서 롱런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제대로 꽉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 중에서 제규어 브랜드의 한국 시장 철수 소식과 함께 같은 그룹 내 속해 있는 랜드로버 근황에 대한 정보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과거에는 정말 화려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도태되는 브랜드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 기회를 통해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브랜드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계속 살아남고요, 어떤 브랜드가 또 없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최신 자동차 소식을 제가 앞으로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